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K8 열풍을 선도해온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거의 점인가경입니다. 하이브의 인수 발표 이후에 SM 경영진의 폭로전까지 지금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난타전인 상황인데요. SM 경영권 전쟁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가기도 좀 벅찬데요. 이번 사태의 발단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386 세대한테 이수만 전 총괄은 사실 가수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네. 1995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왔어요. 운영해 오다가 네. 2010년에 등기사직 내려놓고 일대 주주로서 부분적으로만 이제 프로듀서 역할만 해왔습니다. 예. 문제는 1997년에 이수만 전 총괄이 세운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이 개인 회사가 SM 소속 가수들의 어떤 프로듀싱 수수료로 매출의 한 6%를 가져가게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무려 2092년까지입니다. 네. 거의 100년 가까이 예. SM 음원 수익의 6%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 야 이거 통행세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심지어 이게 매출 기준이다 보니까 영업 적자일 때도 늘 챙겼어요. 이렇게 네. 챙긴 돈이 20년 넘게 1,6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일 때도 적자일 때도 800억 원 적자였던 2020년에도 라이크 기획은 129억 원을 가져갔던 겁니다. 주주 배당하지 않았죠. 예. 주주들 소액 주주들 분노했고요. 물론 뭐 창의적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히 1% 지분을 보유한 SM 지분 1%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네. 이거 지금 이 과거의 계약 문제 이거 빨리 고쳐라 지배구조 개편하라라고 요구했는데 SM이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 대답이 없으니까 지난해 주총회에서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가 임명이 됩니다. 네. 감사가 임명이 되면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달 초 카카오가 지금 SM의 신주하고 전환사채 배정을 통해서 2대 주주 지분 9.05%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수만 총괄이 대학 동문이면서 후배인 방시혁 회장한테 손을 내민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M 경영진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그 대주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경영을 하면 되잖아요, 회사를. 근데 네. 왜 굳이 라이크 기획을 설립해가지고 매출 6%를 받아갔을까? 사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1995년에 SM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상장 준비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이수만 총괄이 세웠던 라이크 기획은 199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사실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SM 가수들이 음반이나 자문, 프로듀싱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통행세 개념으로 6% 인세를 가져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주주 가치가 계속 훼손이 됐는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K-팝 시장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동안에도 보면 이게 부단 SM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창업자 중심 1인 황제 시스템이에요. 아니 예.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에요. 의장으로 등극해가지고 저는 의장이라는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방시혁 회장도 의장이고요. 예. 여기 이수만도 전 총괄도 이제 의장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 총괄이라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 내부의 이제 운영은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수 공동대표 있잖아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라면서요? 맞습니다. SM 공동대표인 이성수 씨가 1979년생이에요. 예. 이게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여서
4살부터 이수만 전 총괄과 연을 맺어왔고 대학 시절부터 SM의 팬 관리 업무로 알바생으로 입사를 했어요. 예. 그러다 주요 보직을 거친 이후에 2020년 현재의 타경준 대표와 공동대표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때 가요계에서는 이수만의 친이다 아니냐, 가족회사 사장, 바지 사장으로 좀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이수만 이 친애도로 불려왔지만 이후에 이제 온라인 측이 이제 이 굉장히 경영 간섭하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수만 전 총괄의 해외 역외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좀 등을 돌린 모양새가 확연해졌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가족 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은 가족 간 이 경영권 분쟁이 또 가족 간에도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같은 편이었다가 좀 등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성수 공동대표가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나 백의종군 하겠다, 연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영상 올린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영상 올렸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SM 정기주총에서 연임하지 않겠다. 예. 대표 이사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또 두 번째가 지금 하이브는 이수만의 구원자지 SM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 하이브는 적대적 M&A 중단하라. 그리고 이수만 전 총괄은 지금이라도 욕심버리고 사과하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예. 뭐 어제만 하더라도 1차 영상에서는 이제 이 전 총괄의 해외 역외 탈세라는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다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SM 인수 시도한 하이브 또 이 지분을 매각한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을 향한 비판을 좀 강조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난 좀 빠지겠다.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 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지금 이 싸움이 복잡해진 게 카카오가 SM 지분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카카오는 몇 % 지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는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7일에 이제 이 SM 이사회가 열려서 카카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지분 9.05%를 주겠다라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거고요. 이 결의가 있어지게 되면 주총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지분이 생기게 되는데 아직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수만 전 총괄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아니 왜 신주 배정하게 되면 일대 주주인 자기 지분이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자신의 이 그 지분 희석과 문제지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신주 발행하는 것은 전체 주주들한테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신주 발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법원의 판결이 아마 다음 달 주총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아마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지금 공개 매수하고 있지만 1차적인 걸림돌은 바로 이 판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만약에 하이브에게 지분을 넘긴다고 하면 하이브가 SM을 그냥 인수를 하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그렇죠. 이제 지분이 이제 그동안 이수만 전 총괄이 한 18% 넘게 갖고 있다가 14.8%를 일단은 개인적으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서 25%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근 40%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수만 총괄이 갖고 있는 잔여 지분 3% 남짓도 이 특정 시점에 이 하이브가 원할 경우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분 SM 지분 3%까지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제 이성진 공동대표의 이 폭로 이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지금 넘어갔다 거의. 시장에서는 하이브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이번 딜이.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과연
SM 이사회가 카카오한테 지분 9.05%를 넘긴 게 이제 타당하냐 이 예. 판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여기에서 만약 이수만 총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카카오는 제로예요. 네. 9.0%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가 더 유리해지죠. 예. 14.8에다가 25%까지 지금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게임은 끝나버리는 건데 예.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지분은 9.05%가 인정되지만 예. 하이브는 이미 14.8% 플러스 공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하이브를 누르기 위해선 9.0%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12만 원 이상의 베팅해야 되는 카카오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물론 돈은 있습니다.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예.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한 1조 2천억 원가량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근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쩐의 전쟁으로 갈 거냐. 뭐 내가 12만 원 하면 다음은 13만 원 하고 이렇게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게 장내에서 주식 매집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막 그러면 맞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누가 그러면 돈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좀 변수는 없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일단 앞서 제가 이제 3월 초에 나올 이제 이수만 총괄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1차 성패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합병을 하게 돼도 예. 이게 지분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이성진 공동대표가 지금 발표한 게 이수만 총괄이 홍콩 소재의 이제 라이크 기획과 같은 똑같은 개인 회사를 차려서 해외 운반 관련한 매출 6%를 선취하고 있다. 이 탈세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예. 이거 지금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번 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넘어야 할 사안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국세청이 내다보고 있고 이게 소송전으로 갈 수 있고 국세청이 벌금을 때린다거나 사실로 확인되게 되면 이 딜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성진 대표가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린 것도 네. 폭로전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여론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에 대해서 100년 동안 저거 노예 계약도 아니고 죽어서 누구한테 돈 주려고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수만 전 총괄한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는 BTS라는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BTS가 이제 백기사로 나가느냐 백기사 아니다. 우리는 추가 지분까지 합쳐서 이수만 회장을 앞으로 경영권에서 배제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알겠습니다. 멀리 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성진 대표가 다시 이수만 전 총괄의 알겠습니다. 어떤 네. 비리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단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